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 김동호입니다. 네, 학생들의 발표에 앞서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장이신 김진우 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회 한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5월은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달입니다. 5월 이런 뜻깊은 달을 즈음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 듣기로는 오늘 참가한 12명의 그 학생 또 우리 해외 이주 여성분 한국 실력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멋진 경연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신 어학교육원의 그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배정환 선생,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구창모 부총장님, 대학원장님, 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시간을 내주시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심사 오정국 심사위원장님, 유진열 교수님, 오윤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서대학교 부총장이신 구창모 부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싱그러운 5월이 봄날이 거의 지나고 무더운 초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에 대한민국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한류의 확산이나 국내 이주민의 증가, 국제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쉽게 찾고 알고 즐길 수 있도록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를 매개로 한 소통과 융화를 통해 지구촌 전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해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어 실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용 또한 참신하고 신선하여 올해 대회 참가자들은 어떤 특별한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한서대학교에서 배운 한국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유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소망하는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어학연수원장이신 김진우 교수님과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총장님 대신에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축하 공연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총 3개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실용음악과 유학생인 종금용, 류아진 학생이 감미로운 기타 연주와 함께 자작곡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还记得昨天那个夏天，微风吹过的一瞬间，似乎吹翻一切，只剩寂寞肯沉淀。风依旧在吹，秋天的雨跟随，心中的热追不退，仿佛继续闭着双眼，熟悉的脸又浮现在眼前。蓝色的思念突然演变成了阳光的夏天，空气中的温暖不会更遥远或冬天，已仿佛不再留恋。绿色的思念挥手对我说一声，四季不变，不过一季的时间，又再回到从前那个被风吹过的夏天。
成了阳光的夏天，空气中的温暖不会很遥远。哦，冬天也仿佛不再留恋绿色的思念，挥手对我说一声四季不变。不过一季的时间，又再回到从前那个被风吹过的夏天，那被风吹过的夏天。嘟嘟嘟嘟嘟嘟。 감사합니다. 네, 감미로운 듀엣곡으로 오프닝을 장식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하고 있을 사람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12명의 참가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1번부터 6번 참가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가 번호 1번 항공교통학과 2학년 몽골 유학생 만다흐 바야르.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온 만다흐 바이르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학교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즐겁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에 온 뒤 계속해서 느껴온 몽골 여자와 한국 여자의 차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외모상으로는 한국 여자와 몽골 여자들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여자들은 귀여운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천수한 스타일 등 여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몽골 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 몽골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과는 다르게 많이 꾸미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여자들이 화장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칙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한국 여자들이 애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몽골 여자들은 애교를 거의 부리지 않기 때문에 오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한국 여자들이 애교 부리는 것을 보면 어색하고 좋지 않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여자들이 자기를 꾸미는데 사치가 약간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몽골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이랑 비교해 보면 순수 그 자체입니다. 저희 몽골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꾸미고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여자와 몽골 여자 둘 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한국 여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후부터 그 규칙이 이제는 싫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교통학과 2학년 만다흐 바이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참가 번호 2번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중국 유학생 정격격.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산업디자인학과 1, 2학번 정격격입니다. 작년 9월에 교환학생으로 한서대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한류 방송을 보다가 한국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N블루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제가 한류 방송을 보고 오랫동안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중국에서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노래만 듣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학교육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 콘서트에 갔을 때가 다른 팬들
다른 팬들과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분위기도 완전 좋았고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방송국에도 직접 가보고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빠들이 직접 한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던 것은 팬미팅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이름이 특이해서인지 저를 한 번에 딱 알아봤습니다. CN블루 멤버인 용화 오빠가 겹겨가라고 불러주면서 저를 기억해주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은 콘서트에 갔었는데 제가 콘서트에 갔었는데 오빠들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맨 앞에 서서 2시간 동안 공연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콘서트에 가면 팬들이 스탠딩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때 제가 키가 작아서 공연을 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6월에 부산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하이힐을 꼭 신고 갈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가수마다 다른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요즘에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CN블루 색깔은 이런 파란색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야광봉을 가지고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콘서트에 갔었는데 제가 콘서트에 갔었는데 오빠들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맨 앞에 서서 2시간 동안 공연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콘서트에 가면 팬들이 스탠딩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때 제가 키가 작아서 공연을 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6월에 부산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하이힐을 꼭 신고 갈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오빠들이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콘서트에 팬들이 가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인데 다들 이거 들고 응원을 합니다. 옛날에는 가수마다 다른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요즘에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CN블루 색깔은 이런 파란색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야광봉을 가지고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대구, 부산 여러 지역에 열리는데 CN블루 덕분에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갈 수 있어서 그 또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갔다가 1년 후에 학교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가서 여태까지 배운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중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를 계속 연습하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가서도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CN블루 오빠들과 또 더 자연스럽고 더 좋은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겹겨가 결석이 많던데 그다 오빠들 때문에 그런 거니? 이따 얘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참고번호 3번 국제관계학과 2학년 라오스 유학생 파타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에서 온 파타나입니다. 저는 국제적 십자 장학생으로 지금 국제관계학과 2학년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어가 헷갈리기도 하고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방학 때 고향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참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아마 K-pop, K-드라마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문화도 매우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한국의 여행지와 음식 그리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다행히 한국 각지로 여행을 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특별시에서 시골까지 완전히 다른 환경이지만 각각의 환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서해 바다, 푸르른 산, 그리고 반짝반짝한 서울의 밤, 또 아름다운 제주도, 거제도, 역사적인 도시 전주, 강원도, 설악산 등 이곳에서의 여행은 교통시설이 잘 발달해서 매우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모님은 모시고 한국 이곳 저곳 여행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보면 삼겹살, 닭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냉면, 순대,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중 저는 비빔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며 특히 비빔밥을 밥과 각종 채소를 함께 먹을 수 있어 매우 과학적이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 체험으로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옷이어서 명절 때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고 저는 그것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돌아보면 해가 지날수록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불편하고 귀찮아서 잘 챙겨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전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문화 보존을 위해서라도 한복은 자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국 사람들이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잘 보존하여 나중에 제 고향 후배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밝은 표정과 손짓이 곁들어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일본어학과 2학년 일본 유학생 테루누마 마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메지로 대학에서 온 테루누마 마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치페이라는 말을 아시죠?
저는 한국에 와서 더치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치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친구와 놀러 갔을 때나 친구의 생일 등 특별한 날 이외에는 더치페이를 합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내가 사줄게, 넌 아직 학생이잖아 라고 하면 친구가 계산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도 나이가 비슷하면 더치페이를 많이 합니다. 남자와 더치페이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친구는 한국도 더치페이 많이 해, 거의 더치페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더치페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더치페이를 많이 한다고 듣고 제 생각과 많이 달라서 놀랐습니다. 만일 오늘 제가 밥을 사면 다음에는 친구가 사거나 먼저 제가 밥을 사면 친구가 차를 사는 식으로 서로 돈을 나누어 냅니다. 그렇지만 한국 남자와 여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국 남자는 여자와 같이 있으면 돈을 다 냅니다. 한 번은 한국 남자와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식비와 택시비, 커피숍에서까지 모두 그 남자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도 돈이 있는데 왜 혼자 다 내지? 라며 생각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일본은 안 그래요? 한국은 남자가 거의 다 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남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거의 남자가 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 남자와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 남자가 돈을 다 냈습니다. 저는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거절했지만 여자들에게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과 일본 많은 차이가 없어서 신기했지만 매번 계산하는 한국 남자가 좀 불쌍하고 좀 부담스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남자도 일본 남자처럼 부담 없이 여자와 같이 밥을 먹을 때 더치페이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저는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누나들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5번 결혼 이주 여성 대표 강문초 씨. 제 이름은 강문초입니다. 중국의 심양에서 왔습니다. 남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고향 언니의 소개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고 7살의 딸과 4살의 아들 있습니다. 저는 고향 심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농사 일을 도와주신던 어머니는 빙약하시고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을 너무 어려서 어린 마음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겨우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돈은 5천 원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반찬도 사고 공책과 책도 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 우리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12살이 어린 제게 하루 종일 단단한 가죽을 버리고 붙이고 바늘질을 하고 구두 미장을 마무리하는 신발 공장의 일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어린이 남동생을 조금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순가랑에서 피가 흐르고 뒷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신발 공장에서 30살까지 일을 했고 구두 미장 책임지는 유명한 구두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작은 아파트도 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집도이고 동생도 취직을 하고 편하게졌습니다.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한 딸이 책임감 있는 한국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을 방이 한 개 본 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저를 아껴주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끼고 시장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마트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이 모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저의 곁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와 아이들에게 우리 집을 찾아주기 위해 한낮에 40도가 넘는 아프리카 세네갈로 용접 일을 하려 떠났습니다. 하늘이 달 것처럼 높은 곳에서 일을 하거나 바닷속에서 들어가서 용접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진을 보며 금방이라도 바다로 떨어질까 무섭고 물속에서 일을 하때는 혹시라도 전기에 간전되거나 물속에서 나오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헌신처인 남편이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국적도 빨리 취득하고 아이들의 공부도 가르쳐주고 한국어 학교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이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딸과 아들이 손을 붙잡고 집에서 당진에서 서산터미널, 다시 또 서산에서 한성대학교, 어학교육원까지 오고 가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이 많이 힘들어진 하지만 한성대학교 어학교육원 김진호 처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민자에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토아이와 함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현재 국내 다문화 가정 인구가 약 18만 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 가족들 그리고 강문주 씨 가족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부의 마지막 순서 참가번호 6번 국제관계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몽골 유학생 나랑 가라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온 나랑가루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8개월 됐고 지금은 한서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사랑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진솔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4월 16일 오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 저는 바다에 침몰된 세월호의 참사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여태가 구조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귀한 생명들 잣띠전 조감으로 돌아왔고 삶과 죽음이라는 운명이 갈림길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성공한 슬픈 일화들 하나 둘씩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남학생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서로의 몸을 구명죽구를 묶어서 죽음의 송강을 함께했고 어떤 어머니는 어디론가 놀려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자신에게 다가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보는 구명죽구를 입지 않고 가슴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또 젊은 부부는 물이 턱 밑으로 차오르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른 아들은 머리 위로 올려 먼저 구조된 사람이 발에 안겨주고는 끝내 자신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지막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괜찮니? 한국은 어린 학생들 아직 깊은 바닷물 속에 있다는데 모두 구조할 수 있는 거지? 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거라. 모두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할머니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몽골의 할머니는 손녀를 사랑하신 만큼 세월호의 어린 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몽골 할머니는 손녀가 태어났고 자란 몽골만큼이나 손녀가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의 손녀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 할머니의 가슴 속에 사철 줄령이는 따뜻한 마음껏 내 영웅에 담며 세상의 만물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린 자식을 잃고 슬퍼하시는 세월호의 가족들에게 우리 몽골 할머니와 저희 소박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건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 두 번째 순서인데요. 저희 어학교육원 황총 학생이 중국 유학생인 황총 학생이 색소폰 연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악을 감상하고 계셨는데 저는 방금 전에 내용이 세월호였는데 왜 하필 타이타닉을 불렀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가 번호 7번 일본학과 2학년 일본 유학생 하라야마 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메지로 대학에서 온 하라야마 키에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역시 K-POP과 드라마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알게 된 사실은 2학년이 되면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약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학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신청서를 내고 6월 말에 한서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 전 한국에 오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남자는 정말 친절한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보던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친구는 아이고 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건 드라마니까 그런 거야. 보통 한국 남자들은 안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한서대에 도착하고 난 뒤부터 계속 그런 남자를 찾고 있었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한국 친구들과 시내 가는 버스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맨 뒤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제 친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제 친구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추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제 친구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제 친구 다리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부러움 그리고 놀라움과 함께 그 친구가 된 것 마냥 너무 기뻐했습니다. 좀처럼 추울 때 옷을 벗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짐을 잘 싣는 것을 도와주거나 일본에서는 그다지 모를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드라마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남성은 친절하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항상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 남성은 친절하다라는 이미지가 항상 있었지만 제 유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쉽게도 모두 여자친구들입니다. 물론 우리 일본 사람도 친절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약간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도 좋은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일본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돌아가면 기회가 있다면 돌아가면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8번 국제관계학과 4학년 타지키스탄 유학생 시오부 씨.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키스탄에서 온 시오부시입니다. 국제관계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 한국말을 많이 서툴지만 술을 마시면 한국말을 매우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이 임주문학과 음식 그리고 가본 것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이 만나면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맥주를 마실 보통 치킨과 먹는데 저는 양념보다는 후라이드를 좋아합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치킨을 맛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높여 단어가 있는데 친이님이라고 합니다. 치킨 배달 예약하기가 더 어렵다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입니다. 제가 이곳 한국 생활에서 마실 뻔 한국 음식인 수도 없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것에 대해 소개하자면 서울에는 명동에서 올라가는 남산타워를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 대구, 여수, 대전, 부천, 부평 다 여러 가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면 대구 사람이 만나면 대구 사람이 말이가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면 맨날 쇼부시 너 밥 먹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현대식 건물들도 많지만 경복궁, 광화문과 같은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이 사람들이 만나고 많이 걸 보고 느끼면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직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것에 머무니 동안 소중한 기억들이 더 많이 만들어 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주 아니면 술 좋아해요? 네. 어떤 거 좋아해요? 예? 한나사?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술 많이 마시면 한국말 진짜 빨리 배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그래서 한국어 많이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오부시 학생의 애드립이 돋보였던 발표였습니다. 예전에 시오부시 학생이랑 술을 한잔 한 적이 있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합니다. 오늘도 술을 한잔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어학교육원 중국 유학생 위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위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공부의 비법을 조심스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그 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던 아시아의 동쪽에 자리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15억이 전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저 멀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은 K-팝 노래와 별의 손 끝에 상속자들 등 한국의 드라마 주인공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래와 가수를 좋아하고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들이 모국어인 한국어도 점점 좋아졌고 저도 그들처럼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한국의 노래를 들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드라마를 수시로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마치 친한 친구처럼 하루 종일 가까이 하고 즐겁게 보고 듣고 읽고 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저희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토픽 4급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희 한국어 실력은 부끄러운 정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한국어 실력이 별로였던 제가 한국어 토픽 청급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 후로 제 주위 친구들과 선배와 후배들이 몰려와 축하를 해주면서 모두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비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겉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솔하게 저희 한국어 공부 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알고 다음에는 조금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인 노래와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들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항상 즐겁게 한국어로 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어는 저희 분신여고 외로운 유학 생활을 하루하루 빛나게 해주는 저희 가장 진실한 벗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즐겁게 한국어를 듣고 한국 드라마로 즐겁게 보고 한국어 교재로 즐겁게 읽고 쓰고 한국 사람들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즐겁게 말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다시 또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쓰기는 것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한국어를 즐기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것을 즐기는 자가 최고의 승자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웅변대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건 학생은 평소에 굉장히 조용한데 오늘 이런 대담한 면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항공교통학과 3학년 몽골 유학생 바트 사이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몽골에서 온 항공교통학과 3학년 바트 사이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온 지 벌써 3년 반이 되어갑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8살 때였고 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보내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보셨던 3년 전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납니다. 한국에 날아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돈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등 18살에 대한 어린 나이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지금은 나름 한국 생활에 유연도 생겼고 어린 나이 때 외국 나가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생활 1년 동안 형하고 부모님 도움 덕분에 부족한 점 없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중 막내가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아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하시면 그 사업을 막내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관제세이셔서 제가 반드시 관제세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던 형이 졸업하고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전 졸지 혼자 남아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바했던 형이 매주 저에게 용돈을 주곤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주일마다 돈이 보내는 형이 귀국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 후 알바 자리를 찾았는데 장소는 예식장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돈이 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 줄 진짜 몰랐습니다. 체력이라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인데 알바가 끝나고 집에 와서 옷도 못 벗고 침대에 바로 뻗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후에 아는 형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기야, 이번 이사짐 센터일인데 한번 해볼래? 힘이라면 둘째가 되면 서러운 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에 현장을 가는데 소파, 냉장고, TV 등 다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냉장고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다가 경험이 없는 터라 무게 중심이 뒤로 가서 냉장고와 함께 젤단도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난 이런 마늘하는 일이 안 맞는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 따뜻한 곳에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됐을 때는 몽골에 계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항공교통학과에서는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말도 못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몽골의 최고 관제에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면 저를 위해 지원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할 것이고 현재 인구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몽골이지만 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기원하겠습니다. 항공교통학과 3학년 마트사이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사이칸 학생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학생입니다. 저 친구의 닉네임이 애기입니다. 애기.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애기야 애기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미소 잊지 않고 관제사가 되는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생명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아지즈. 저는 생명공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지즈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 대해 하나하나씩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겪었던 얘기와 역사적 배경 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새벽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새벽까지 술 마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는 잠을 아주 잘 잔 것처럼 출근하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늦잠 잔 줄 알고 일어나서 보니까 시기가 새벽 3시였습니다. 이럴 리가 시계가 고장이라도 났나? 좀 확인도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배우고 놀 때는 무척 잘 노는 한국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한편으로는 성격이 좀 급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일을 시키자마자 다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장, 한국 사장님이. 둘, 그 일을 시키고 나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또 그 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그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에 좁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컵라면에 물을 집어넣고 3분을 못 참아 계속 젓가락으로 열어보고 뒤척거리는 사람. 또 하나는 저기 커피 자판기에 불이 꺼지기 전에 커피를 빼버리는 사람. 술을 타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수업 중에 올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 이 사실은 건강하십니까? 이런 주변에 한국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런 상황들 몇 번 경험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경험해봤던 얘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교 식당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 사람들이 천천히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이렇게 서두르는지 10분만 되게 거의 5분 만에 다 먹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보통 밥을 천천히 먹는데 상대방이 빨리 먹기 때문입니다. 밥을 먼저 식사한 후에 저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야, 잘 먹었다. 너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많이 먹으라. 근데 이런 천천히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들면서 그 다음에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죠. 근데 배는 아직 고픈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 사람들이랑 회식할 때는 배가 배불러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산 지 벌써 2년 반 정도 됐지만 저도 어느 정도 변해버렸습니다. 말도 빨라지고 밥도 빠르게 먹게 되고 어떤 일을 빠르게 끝나지 못하면은 좀 불안감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국 생활은 저한테 아주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부지런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참가번호 12번 일본학과 2학년 일본 유학생 야마나카 미호.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학과 14학번 야마나카 미호입니다. 메지로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를 가진 것은 한국의 학생의 교복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 패션처럼 단순하지만 세련되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일본에 있을 때부터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교복을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건 뭐지? 교복 같은데 일본 교복과는 전혀 다른데? 예쁘다. 정말로 이렇게 예쁜 교복이 있을 수도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 교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치마가 짧고 타이트한 것을 좋아합니다. 일본 교복은 이런 느낌입니다.
양말 색상은 버터 남색이고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일본에서는 치마가 펄럭이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은 한국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로퍼를 신습니다. 가방은 배낭이 아니라 스쿨백을 사용합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 번만이라도 한국 학생의 교복을 입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복은 스타일이 좋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요? 저는 2년 동안 더 한서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천천히 알아가고 즐기면서 배우고 싶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데 저한테 선생님 레벨 테스트가 어디에서 한문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가자 12명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 결과를 정리하시는 동안 저희가 축하 공연 마지막 순서로 외국인 유학생 합창단의 공연과 항공관광학과 2학년 유은지회 28명 학우들의 합창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유학생 합창단부터 만나보실까요? 다
상장 노력상 성명 만다흐 바야르 국적 몽골 학과 항공교통학과. 위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8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상장 노력상 성명 하라야마 키에 국적 일본 학과 일본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상장 노력상 성명 시오부시 국적 타지키스탄 학과 국제관계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노력상 성명 야마나카 미호 국적 일본 학과 일본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5만 원씩 수여됩니다. 상장 장려상 성명 빠타나 국적 라오스 학과 국제관계학과.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8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10만 원씩 수여됩니다. 상장 장려상 성명 테르노마 마이오 국적 일본 학과 일본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성명 바트사이칸 국적 몽골 학과 항공교통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성명 정격격 국적 중국 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8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상장 우수상 성명 위건 국적 중국 학과 어학교육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상장 대학원장상 성명 아지즈 국적 우즈베키스탄 학과 생명과학과 대학원.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8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상장 특별상 성명 강문초 국적 중국 결혼 이주 여성 대표.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8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1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나랑가라부 국적 몽골 학과 국제관계학과 대학원. 위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8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이 수여됩니다.